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장희성 지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주말 잘 보내셨나요? 뭐 이번 주말이야 뭐 너무 좋았죠. 예. 전 사실 그 지난주 금요일 시작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기분이 약간 더 좋았던 게 금요일 반등장인데 오늘 적기 지점장님이 오신다고 반등장 플러스 적기라면 이것은? 이라는 기대를 조금 하고 왔습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역시 사회생활을 너무 잘하는 셰프하고입니다. 예. 아니 나 오늘 준비한 거 없는데. 아 그래요? 제가 그 가끔 땜빵 나올 때 예. 그럴 때는 하기 싫어도 또 자꾸 소재가 던져져서 그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없을 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 없을 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부터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지난주 너무 좋았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7월 시장이 좋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우리도 7월 4일 날 바닥을 찍었고 미국은 6월 16일, 17일 아마 나스닥이 하루 빨리 찍었을 거예요. 6월 16일 S&P가 17월 17일 찍었고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전 본 것 같은데 그죠? 코스피도 7월 4일 날 바닥 예. 찍었고 뭐 가장 더할 나위 없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FOMC 잘 나왔죠? 예. 실적 잘 나왔죠? 예. 정치권에서도 도와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 법안,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인플레이션 예, 예. 감축 법안 이런 걸 말씀드릴 텐데 그렇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던 지난주가 이 상승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가 있을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는 그냥 뭐 점쟁이 점 찍는 거고 그렇죠. 그런 체크 포인트들 체크 이어질 포인트. 수 있는지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을 예. 먼저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뭐 중국부터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중국 시장은 오늘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예.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네네. 심천 성분 지수가 한 1.2% 올랐거든요. 다시 전기차 업종이 좀 반등이 나왔던 거고 이게 그 취득세 감면 연장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중국은 어쨌든 최근에 제일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제 부동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거는 지난주에 어쨌든 김경환 의원님 예. 나온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안 좋지만 어쨌든 중국은 그걸 총력 방어를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은 4월 달에 반등을 찍고 먼저 바닥을 찍고 먼저 반등을 했습니다. 한 6월 말 정도에 6월 말 7월 초에 한번 반등이 마무리되고 약간 소강 국면이기 때문에 뒤이어 올라가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 증시가 조금은 지금은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로 보면서 어쨌든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당연히 3년임을 앞두고서 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으나 네. 근데 이게 터지면은 정말 시스템 위기 정도의 위기라서 그냥 항상 관찰은 해야 되고 김경환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의 그런 방송 코멘트 보고서 이런 것들을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미국 증시가 더 좋아요. 앞으로도 조금은 그럴 것 같고. 예, 지금 뭐 미국 증시가 이제 뭐 7월에 좋았기 때문에 예, 오늘 미국 증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예. 지난주에 좋았던 요인들 그리고 좋아질 거라고 미리 시장에서 반영했던 요인들이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FOMC죠. 파월 피봇이라고 하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기에 환호한 거 아닙니까 시장이. 그죠? 이게 왜냐면은 조금 체크해봐야 되는 게 올 상반기에 3월에도 그렇고 FOMC 이후에 파월의 발언을 너무 비둘기적으로 해석했다가 아닌 게벼 하고서 다시 토해냈던 아픈 기억들이 몇 번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 그럴 것이냐인데 어쨌든 이번에도 2달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보여요.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러나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심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거에 시장은 화끈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발표를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신호가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FOMC 때 오르고 그 다음날 긴장하는데 그 다음날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다다음 날까지 오른 거지, 그죠? 수요, 목, 금 올랐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약간 신빙성은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자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고 하니까 뭐가 다시 꿈틀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네. 꿈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리를 비롯해서 비철금속 원자재에서 좀 나타나고 있어요. 바닥 찍고 걔들은 스멀스멀 물론 엄청 떨어졌었습니다만 예.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는지는 FOMC는 2달 남았고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연준 위원들이 해금기를 맞이하여 또
굉장히 네. 그죠? 입을 막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쓰시게 될 거라서 예, 방송용 단어를 결정하시느라고 아주 그냥 한번 정지하더라고. 약간 힘들었어요. 버퍼링이 잠깐 생기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정지하더라고. 그래서 그들의 발언이 혹시라도 이거 너무 시장이 오버하는 것 같아라면 브레이크를 줄 수 있어요. 아, 특히나 내일 밤에 그분이 또 등판합니다. 예. 제임스 블라드. 블라드 형님. 혹시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꿈틀꿈틀 다시 살아난 것 같으면은 이걸 브레이크를 밟기 위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예. 조금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네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어쨌든 요새 가장 뜨거운 업종은 신재생 쪽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BBB로 알고 있었지만 이 법안 이름이 바뀌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조맨친 의원과 척 슈머 그와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근데 상원 원내대표랑. 근데 그럼 이게 된 거냐? 그죠? 50명 되면 된 거잖아요. 49명이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이 남았어요. 누구일까? 누굴까? 조맨친. 예? 누구예요? 조맨친은 하기로 한 거잖아요. 하기로 한 거예요? 원래 그 여당 내 야당이신 분이 두 분이 계신단 말이죠. 한 예. 분이 그동안 조용했어요. 예. 커스틴 시네마, 애리조나를 지역구로 하고 계신 커스틴 시네마 상원 의원이 예. 애리조나도 굉장히 보수적인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직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또 나 안 해 이래버리면 갑자기 지금까지 올랐던 거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서 잘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위험합니다. 이분이 갑자기 또 자기가 안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분이요 지금 725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샅샅이 정독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근데 이분이 다른 거에 지금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재생에 지원하는 법안만 그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에 이 합의 법안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그런 법안이에요. 거기다 에너지 안보까지 더해지는 법안이거든요. 네네. 그 3,690억 달러를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데 지원으로 쓰는데요. 정부 지출을 4,390억 달러 복지 예산까지 해서 그게 3조 5천부터 줄어든 거 아닙니까? 원래 3조 5천억 달러부터 시작한 거죠. BBB가. 그래서 조맨친을 달래기 위해서 1.8조 달러로 줄였다가 결국은 4,390억 달러가 줄어든 건데 그중에 3,690억 달러가 신재생 지원이에요. 근데 새 입을 7,390억 달러를 늘리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7390 빼기 4390 하면은 3,000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게 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재생만 보지만 예. 7,390억 달러를 뭘로 늘리느냐? 약가이나 그다음에 세율 인상 이런 거를 통해서 최저 법인세 도입 이런 걸 통해서 세 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제약 업종 이런 게 미국에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약가인하를 통해서 많이 이거를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사모펀드 매니저들이 받는 그런 성공보수의 세율 관련해서 좀 우리 커스틴 시네마 누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커스틴 시네마 의원은 금융업계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조금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아직까지 통과된 건 아니다. 한 명이 남았다. 한 명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많이 질러놨기 때문에 네. 신재생을 뭐 제가 좋아하는 섹터라서 엄청 질렀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그냥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 예. 조맨친이 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합의를 했을까? 거기 굉장히 재밌는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로요. 네네. 뭐 당연히 신재생에서 세제 혜택 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냥 또 약간 TMI로 이미요 그 IEA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조사한 바로는 풍력이랑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요 화석 연료보다 이미 싸졌다고 합니다. 이미 싸졌다고 해요. 근데 왜 도입이 안 되느냐? 예. 초기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마중물이 필요한 거고 예. 그게 바로 세제 그 혜택에 대한 그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기차를 보면요. 원래는 이제 최대 12,500달러에서 일단 7,500달러로 줄긴 했습니다만 중산층 이하가 신차를 구입할 때 7,500달러, 중고 전기차를 구입할 때 4,000달러 연방 보조금을 주는 거가 법안이 됐는데요. 네네. 중산층이라고 해봤자 단독 가구 한 연봉 1억 5천 그리고
맞벌이는 한 3억 한 6천 뭐 웬만하면 다 돼요. 너무 부자 아니면. 근데 20만 대 한도가 있었잖아요. 누적으로. 테슬라랑 GM이 못 받고 있었죠. 이 한도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891달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테슬라는 당연히 좋은 겁니다. GM도 좋고. 근데 재밌는 게 20만 대 근접하고 있던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곧 20만 대 되는 회사 도요타. 네. 도요타. 그리고 12,500달러의 원안에서 사라진 게 있는데 노조가 있는 공장에서 만들 경우 추가 보조금이 한 4,000달러가 있었어요. 이게 철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노조가 없는 현대기아차 수혜, 도요타 수혜. 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을 뭐 더 받는 건 아니지만 예. GM이나 포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좀 나은 거죠. 또 도요타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아하 도요타 공장이 어디 있을까요? 도요타 공장 어디 있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네, 조맨친의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어. 예, 이런 것들이 디테일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죠. 야. 그리고 화석연료 쪽을 보면요. 예. 이게 화석연료 생산 그리고 화학, 철강, 시멘트 이런 제조 공정에서 탄소 절감 프로젝트를 했을 때 또 세액공제를 주는 그런 보조 법안이 들어갔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게 그리고 화석연료 시추, 생산, 운송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들썩들썩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키스톤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 막아놨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석연료도 일단은 규제를 풀어줍니다. 네. 결국 누구를 좋게 해주려고 조맨친. 왜냐하면 조맨친. 웨스트버지니아가 석탄하고 천연가스 이런 게 주 산업인 지역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맨친이 합의를 해준 데는 이런 이면이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되게 중요한데 어. 커스틴 시네마 누나가 키를 갖고 예. 있네요. 최종 오케이 하는지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그 뉴스의 깊이가 이 미국의 법안 하나가 통과된 의사 결정권자들까지 이제 왜 그런 의사 결정하는지까지 이 깊이가 역시 신재생 에너지를 질러 놓으시니까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들으면 디테일에 깜짝 예. 놀랐어요 지금. 본인이 네. 그걸 사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할 거면 이 그렇죠? 정도 깊이까지 가야 된다. 예, 거죠, 예,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오늘.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짧게 볼 거는 그리고 어쨌든 경기가 버티느냐를 봐야 됩니다. 경기가 버티는 와중에 물가가 떨어져주면 베스트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늘 뭐 ISM 좀 나올 거고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근데 경기가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정가의 관심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물가에서 경기로. 예, 왜 그러냐면 예. 이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이건 아마 신영의 박소연 부장님 텔레그램 보고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 예.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뭘로 공격하느냐를 보면 되는데 예전 한 지난달까지는요 예. 주유소에 주유소 가격표에 바이든이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I did that이라는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공화당원들이 내가 이렇게 I did that 이게 바이든이 내가 이 비싼 그 가솔린 가격을 내가 만들었다라는 걸 조롱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보면은 공화당원들이 주유소 앞에서 당원을 모집했습니다. 바이든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봐라 지금 얼마나 올랐다. 비싸냐. 네. 그런데 지금 공화당이 그 바이든 대통령을 뭘로 공격하냐면 예. 바이든 표 경기 침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화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런 경기로 옮겨졌죠. 왜? 물가가 약간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기 침체다. 바이든 표. 그래서 바이든도 원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이었는데 이제는 경기를 받치기 위한 안간힘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지난주에 반도체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예. 하원 앞두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신재생 지원하는 법안까지 예. 정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월도 좀 발을 맞추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속도 조절론이 뭡니까? 이제는 경기를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재밌네요. 재밌는데요. 네. 이 투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정권의 이 지지율과 예. 연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굉장히 절박하게 지지율이 너무 떨어져서 절박한데 네. 파월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예. 경기 침체 안 돼. 그러니까. 파월 할 뿐이. 이제는 경기. 그래서 경기 지표들이 잘 나와야 된다.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유가는 지금 한 5달러 정도까지 선물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일 날 오펙 플러스 회의 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좋았던 건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예. 주도 그것들을 이어가는지 결국에 기업 실적이 버텨주면 다 필요 없고 증시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마 관심들은 내일 AMD를 관심 많이 가지실 텐데 오늘은 이제 온세미콘덕터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온세미컨덕터는 잘 나온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반도체라서 그래서 뭐 자동차용, 산업용 들어가는 거라. 근데 PC 수요가 지금 많이 둔화됐는데 AMD가 전반적인 수요 둔화 속에 점유율을 얼마큼 뺏어갔는지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목요일에는 테슬라 주총이 있죠. 여기서 무슨 투표를 합니까? 주식 분할. 네, 3대1 주식 분할. 그래서 예. 뭐 또 호재가 줄줄 있네요. 테슬라는. 그리고 이제 9월 30일 날 AI 데이 2까지 있어서 예.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1분기 때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도 그냥 막 폭락하고 떨어지고 그냥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심리가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낮아져 있었고 그러니까요. 다 망한다고 생각한 거에서 조금 덜 나쁘면 예. 오르고 오히려 뭐 애플이나 아마존은 뭐 원래 컨센서스를 또 비트를 했고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야 싸다 해도 아니 시장이 떨어지는데 싸면 뭐 할 거야 이렇게 네. 됐는데 네. 요즘 심리가 돌아서니까 싸긴 싼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다 인플레이션 정점 징후를 봤기 때문인데 예. 피크아웃을 봤기 때문인데 저는 다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미 보면 지금 그 오대사에서 곡물도 지금 나갔다고 합니다. 첫 배가. 네네. 그런 건데 변수는 딱 하나 남았다고 봐요. 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안 하면은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정말 이걸 위협할 수 있는 변수는 러시아가 보복적인 감산이나 수출 중단을 하느냐만 보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거예요. 한 6분 남았는데 네. 약간 상식에 반하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 얘기 뭐야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에 대해서 제가 요 원고에도 써드렸는데 우리 PD님 이거 썸네일 금지. 그래서 썸네일 금지. 썸네일만 보고 욕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아서 그래서 그 썸네일 금지. 그래서 러시아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보복 감산이나 수출 중단을 못 할 것 같고 유가 상한제가 효과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예. 이미 시장의 평가는 유가 상한제는 말도 안 돼라는 게 전반적인 지배적인 평가였고요.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 어떤 방송에선가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한 방송을 보고 그 연관된 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예일대에서요. 예.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경제 후퇴와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호석 아카데미 가시면 8분 58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풀로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네네. 이 중에서 저는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내용 방송 보시면 쭉쭉쭉 나오는데 러시아 경제가요.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아니랍니다. 너무너무 안 좋고요.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나오는데 러시아 경제는 마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치가 있는데 완전히 정반대. 네, 정반대예요. 근데 118페이지짜리 보고서에 영문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길어서 당연히 영문이라 못 읽고요. 그래서 예. 이호석 아카데미 8분 58초로 서머리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특징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의존도와 그다음에 협상력에 대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의존도. 우리가 다 이쪽 의존도를 보고 있어요. 천연가스가 유럽이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몇 프로라고 알고 있죠? 한 40%대로 알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46%라고 해요. 이 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러시아가 파는 천연가스가 유럽의 의존도는 몇 프로일까요? 80%. 83%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그러면은 사실은 유럽도 아쉽지만 러시아도 아쉽다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4분의 1로 줄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못 팔아요. 그죠? 그러면 러시아는 돈이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중국으로 많이 넘긴다고 하죠. 그래서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한 2-3년 전에 완공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부로 넘어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는 택도 없다는 거죠. 유럽으로 가는 거가 막힌 거에 네. 뭐 대체가 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고요. 그러면 협상력에 대한 그래서 안 팔면 러시아도 손해라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도 얼어 죽게 생겼지만 그렇죠. 그리고 협상력에 대한 문제인데 자 지금 러시아산 석유를 다 누가 사가고 있죠? 중국과 인도가 사가고 있죠 대부분. 근데 얼마에 사갈까요? 보통 한 조금 싸게 사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브렌트유 대비 $35 정도 싸게 중국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싼데요? 네, 원래 전쟁 전에는 가격이 비슷했대요. 그 우랄산 석유랑 브렌트유 가격이 비슷했는데 예. 지금 중국은 브렌트유 대비 $35 싸게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뭘까요?
중국의 구매 협상력이죠. 너 딴 데 못 팔잖아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렇게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줄 곳이 중국인도밖에 없으면 그렇게 싸게 못 파는 건데 예. 천연가스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파이프로 가는 거는 유럽으로 보내는 거 아니면 중국 북부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예. LNG 터미널이 없잖아요. 지금 뭐 있긴 있겠지만 많지 않잖아요. 다 소화할 만큼 예. 그걸 액화 시키고 이거를 못 하잖아요. 또 받는 쪽에서 기화하는 터미널이 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팔 것 같아요.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면 협상력이 러시아가 있다 없다? 완전 없다. 판매자가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어야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너 싸게 사면 나 얘한테 팔 거야인데 중국, 인도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싸게 팔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자 유가 상한제가 된다고 봅시다. 한 40에서 60달러로 상한제를 두려고 해요. 옐런 그 재무장관 얘기로는 그러면은 거기는 안 팔겠죠 러시아가. 그럼 또 누구한테 팔겠어요? 중국 러시아에 팔 텐데 중국 러시아는 그럼 더 싸게 사겠죠. 유가 상한제보단 비싸게 사줄게. 그러면은 러시아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팔아야 되나 못 팔아요? 그거라도 팔아야 돼요. 팔아야죠. 그거라도 예. 팔아야 돼요.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어렵냐면 그 외환 보유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부적인 물가 상승률이 20%라고 하는데요. 다른 데도 다 뭐 8, 9%긴 하니까. 근데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된 제품들의 물가 상승률은 50%래요. 그러니까 물품이 없는 거예요. 수입이 급감하고 있고 제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러시아가 판매를 아예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무기화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줄어들겠네요. 생각보다 저는 많지 않다고 많지 봅니다.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거라도 팔아야 되는 게 있고요. 예. 만약에 나 이제 생산 안 해 안 팔아 그러면은 중국이 너 안 판다고? 그러면은 진짜 마지막 남은 고객을 잃는 거죠. 예. 이미 가장 중요한 단골 고객인 유럽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천연가스도요. 미국의 LNG가 지금 물론 더디죠.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오고 있고 카타르 LNG가 들어오고 있고 서아프리카의 LNG가 들어오고 있고 저희 당사 서병수 의원이 많이 방송에서 해드린 건데 그리고 그 아제르바이잔, 노르웨이의 가스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게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단골 고객을 잃고 있어요. 러시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정말 이걸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걸 중단하면 유가 380불이 간다면서요. JP모건이. 그래서 그런데 러시아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그럴 가능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좀 작다라는 거를 이 보고서를 통해서 제가 조금 얻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 여러 가지 그 어떤 뉴스들 러시아가 이제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 무역 흑자다. 사상 최대다. 이런 거 완전히 정반대되는.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서요. 예일대에서 역산으로 그 중국의 오일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른 이제 방면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썸네일 금지. 이거 제목만 보고 난리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를 보면 결국은 중국이 최대 수혜자가 되고 지금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지금 최대 수혜자. 중국은 리스크 없이 지금 에너지 유가를 싸게 공급받고 있는 거니까 중국이 맞아요. 지금 에너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이 좀 유럽 쪽에 접촉한다죠. 너네 도움 필요하니 이렇게. 네. 자기네들 사서. 네. 중국은 역판매로. 여유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참 오늘 저희 지정장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상황을 아주 파서 저희한테 또 떠먹여 주셨습니다. 그냥 아예. 공부를 너무 집중해 제가 약간 머리가 지끈거려요. 한편에 여유가 좀 필요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너무 이제 유머가 없어졌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쓸 때 직권남용이다 이거. 안 푸는 것 같아요. 안 이게 푼다? 카드를 아껴 놓으셨다가 저희 없을 때 푸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지금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시간이 짧아서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저희 또 시황 아주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신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